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한계라든지 내용적 한계, 시간적 한계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날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 지금 사업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공연, 영화, 전시, 문화재, 궁에서 문화재 관람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많이 이제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소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등한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독서, 도깨비 책방이라 그래가지고 독서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외 분야 장려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제 확장을 하려면 좀 독서라든지 이제 관광 쪽도 이제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초기에는 스포츠도 문화가 있는 날에 일부 편입해가지고 좀 같이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도들은 없는데, 그래서 좀 다른 분야로 내용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 한계는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하니까 이게 평일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퇴근해가 참가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야간 개방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그 문화주간으로 일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서도 수요일 날 못하는 사람 금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확대를 하긴 했는데, 그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집약이 안 돼가지고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런 집약성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게 특화된 주제로 문화주간 약간 축제 행사, 단순 행사가 아니고 약간 페스티벌 형식으로 좀 확장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공예주간 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행주간도 있고 주간 사업들이 많은데, 그 주간 사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 이 토론 전에도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지역으로 확산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문화 향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좀 문화가 있는 날 사업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사업들이 사실은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사실 그 언저리에서 돌고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 요런 쪽으로, 도서관, 요런 쪽으로 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역 문화 자원들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화 시설들, 그리고 생활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 역사 문화 자원도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 문화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그런 좀 확장된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걸 이제 아까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같이 타부처 사업도 끌어들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큰 틀에서 그림을 좀 새로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센터, 지역 허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브랜드를 이어가고 지역에서 협력하고 또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떤 디테일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형의 센터들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점, 센터, 허브, 뭐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취지는 굉장히 과감한 문화 향유 내지는 뭐 문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극복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서 저는 좀 과감하게 문화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인 공모 사업 중심의 어떤 이 사업 설계를 좀 뛰어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디션 보셨고 여기 사업 주최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어떠한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되는 형식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책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특히 저는 중소도시에는 중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설계에서 중장기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공모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사업을 하는, 정책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들의 틀을 좀 깨나가는 일들도 문화가 있는 날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개별 사업들이 다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춘 마이크와 동동동 문화 놀이터 혹은 직장 문화 배달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걷어내면 연결 지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개별 사업들의 연결 지점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화가 있는 날 틀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문화가 있는 날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앞서서 했었던 우리의 어떤 바람들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Everyday Culture Day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 될 것이죠. 앞으로 이것을 전 지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지 않더라도 개별 장르, 개별 지역, 어떤 개별 사업들의 성장과 성공을 문화가 있는 날이 견인을 해서 정말 민간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책들이 도와주고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 되고,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국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두 분 말씀도 다 동의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건, 과거 10년을 얘기했다면 앞으로 10년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판으로 좀 짜보는 버전 2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구성원들, 내부적인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버전 2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버전 1을 계획하자. 뭐 이런 것들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과거 10년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와 한계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로 이제 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